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잘 지내셨나요? 네네, 잘 지냈습니다.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 네, 질문 드리고 있는데, 네, 연애에도 풍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봄철이잖아요.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, 또 뭔가 또 이렇게 인연을 맺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, 그에 대한 좀 자그마한 조언이 됐으면 해서 해보겠습니다. 아, 풍수라는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, 바람, 물, 빛, 소리, 향기, 이 다섯 가지 기체가 모여서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실체만 인정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체는 있죠. 향기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다섯 가지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우리들이 그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고 또 기의 활성화가 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온다죠.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모여서 연애의 감각이 살아나기도 합니다.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. 기억과 이미지가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 목이라는 나무 목자가 써져 있죠. 상승 기운이고 또 이 화라는 기운이 있죠. 아름다운 기운이거든요.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보면 예술적 감각이라든가 뭐 미용 패션도 되죠. 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뭔가 사람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뭐 도자기도 되고 물상으로 또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가를 나타내는 게 또 흙의 기운입니다. 또 부성단도 되겠죠. 또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게 있어요. 금 오행에서 금기운은 어떻게 보면 기쁨입니다. 기쁨이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어디 기금속 나들이를 한다든가 뭐 그런 중요한 성질이 있고요. 또 다음에 수기운은 말 그대로 연애의 센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교제, 비밀, 또 우리가 손을 잡는 것도 수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풍수뿐만 아니고, 지금 말씀해주신 오양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, 연애.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상담자분들한테 이런 오행적인 연애를 어디 가서 하면 좋겠다, 아니면 이 데이트 상대에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분명한 거는 사람은 생과 극이 있는데 생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저를 찾아오시면 자신에 맞는 오행이라든가 풍수 기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연애의 세포를 한층 더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네. 연애할 때 첫 데이트잖아요. 네, 그럼 첫 데이트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제 경험상 있습니다. 데이트 장소에는 특히 그 언행과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. 첫 만남 보통 뭐 카페나 실내 공간을 이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있는 그 야외가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분수대라든가 강변이라든가 그런 나들이를 하면서 기운을 받은 게 좋고 또 예를 들어 나무가 필요하다 하면 수목원이라든가 좋겠죠.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. 그래서 이 오행에 따른 데이트 장소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과 상생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물이 없는 분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상생을 받고 또 예를 들어 이제 또 나무가 너무 많아요. 사주가 8글자 중에. 그러면 또 내 힘을 빼는 것이 물이거든요. 그럼 물 있는데 나들이를 하면 또 훨씬 더 부드러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예, 된다는 말씀이시죠? 예, 맞습니다. 균형입니다. 그러면 자신과 맞는 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데이트 장소가 그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예. 일단은 첫 데이트는 레스토랑을 많이 가는데요. 좀 피하는 것이 좋고, 두 번째는 스카이 라운지를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, 경치나 야경에 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사람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스카이 라운지는 막 구경할 거리가 많잖아요. 그러면 엉뚱한 시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공원도 피해야 되겠죠. 첫 데이트는. 좋은 곳은 편안한 곳이나 잔잔한 곳,
그런 것이 좀 실증나지 않아서 더 좋고요. 영화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야외로 갈 때는 자기에 맞는 기운이 따로 있습니다. 그때 상담을 하신다든가 했을 때 데이트를 가시면 더 한층 더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궁금한 게 좀, 첫 데이트 때 이게 오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수도 있을까요? 우리가 이제 그 옷차림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단은 옷이 뭐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또 신발도 또 이렇게 이쁘게 닦고 이렇게 가신다면 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게 옷차림이거든요. 그래서 상의는 이상적으로 좀 흰 셔츠가 부드러운 감을 준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특히 그 밑자락이 처음에는 넓게 입는 치마가 좋겠죠. 쇼커트 치마보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은 처음에는 처음 만나면 편안한 옷이 좋습니다. 너무 미니스커트라든가 너무 내 몸매를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단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좋고요.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풍수 데이트잖아요. 풍수 데이트는 어떤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생금이라고 그러죠. 땅은 토고, 흰색은 금이니까 토생금인데, 그럴 때 무난하게 일단 흰색 옷이 데이트할 때는, 첫 데이트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핑크색은 특히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. 여성들한테 더 좋겠죠, 핑크색은. 남자들은 약간 파란색이 좋기도 합니다. 시원한 느낌을 보이기 때문에. 노란색은 이 모든 색깔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. 특히 이제 그 실크 같은 금색이 있어요.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를 사라지게 또 만드는 게 또 금색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조화가 모여서 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처음부터 너무 개성 표현보다는 일단 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파스텔색이 좋겠죠. 네. 우리가 첫 데이트만큼은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첫 선이라든가 첫 이미지, 그분이 내가 싫든 좋든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의상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이거든요. 사실. 또 헤어스타일도 있고 액세서리도 한 이미지를 준다고 그래요. 사주에 맞게, 오행에 맞게 에이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단아하게 잘라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분만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 액세서리도 하나의 인테리어거든요. 풍수 인테리어입니다. 액세서리도.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미지적인 액세서리보다는 또 너무 피어싱을 강하게 한다든가 또 귀를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뚫어서 또 액세서리를 채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람한테 단아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 가슴선을 드러낼 때는 목걸이가 좋겠죠. 뭔가 포인트가 이렇게 또 있어야 되고 또 귀걸이는 그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마술과도 같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귀걸이는 어떤 사람의 인연을 부르는 기운이 있다고 그러죠. 그래서 약간 늘어지게 살짝 늘어지게 시선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. 첫 데이트라든가 데이트는 좀 은은한 작은 사트라고 심플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또 다른 봐야 할 게 있을까요? 이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해서요. 하늘은 천, 머리가 가리는 지, 가슴은 인, 나를 뜻하거든요. 신발이 땅을 의미하는데 또 이 신발의 이미지가 그렇게 또 중요합니다. 사실은 신발도 하나의 그 사람의 기운을 바꿔주는 기운이에요.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게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. 데이트할 때는 편안한 디자인이 아무래도 좋겠죠. 이제 신발도 오행에 따라서 신는 게 다르다죠. 내가 예를 들어 녹색 컬러가 없으면 녹색 컬러 신발도 신어도 되고 또 토의 기운이었다면 갈색 컬러 또 뭐 금의 기운이었다면 그 실크색 그 흰 구두도 좋고 흰 운동화도 좋고 또 뭐 검정
사주에 검정색이 없다 그러면 또 검정색 그 신발을 신어주는 것도 물론 장소에 따라 분명히 신발이 다르죠. 그래서 분명히 신발은 자기 개성에 맞게 내가 말 안 해도 신고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일단 의상과 헤어스타일과 또 야외복을 입고 나갔는데 또 구두를 신을 수 없듯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고 가면은 또 이렇게 아주 단아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피해야 하는 행동이나 네. 이런 좀 안 좋은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지나치게 검정색을 입고 가는 것보다 뭔가 그 사람한테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편안한 어떤 그런 그 파스텔색으로 입고 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장신구를 할 때 너무 늘어지면은 시선을 또 그쪽으로 끌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이 또 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. 그날 특히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행동이겠죠. 버릇, 뭐 다리를 떤다든가, 뭐 코를 히읗한다든가, 뭐 손을 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. 의상에서도 늘어진다든가 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불편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피해주면 좋겠고요. 농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편안한 농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또 오버성 농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안 좋겠죠. 자,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또 나를 만드는 좋은 풍수 기운이 됩니다. 물론 풍수 연애라고 해서 뭐 좀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입니다, 풍수는. 그래서 자연에 맞게 이렇게 내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의상도 갖추고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 만들고 하면은 보다 더 즐거운 연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